안녕하세요. 한방건강TV 웰빙 스튜디오의 통증과 체형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머리의 질환, 두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머리가 많이 아프게 되는데 이 두개골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두개골에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뇌호흡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두개골이 계속 움직이는데 만일 이 두개골의 그 움직임이 멈췄을 거나 뭔가 밸런스가 잘 안 맞을 때 이때 머리에 영향을 오게 되고 또 이제 정신과적인 그런 질환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관한 것은 이제 단순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바른 자세, 자세적인 측면은 바른 자세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 스마트폰 같은 거 볼 때도 너무 아래로 내려보지 말고 약간 위로 보셔야 되고, 이제 모니터를 볼 때도 모니터를 너무 아래에 있는 것보단 약간 그 화면에 모니터의 중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좋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뭐 뇌순환,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과 같이 혈액이 많이 탁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를 맑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술, 기름기, 육류, 뭐 튀긴 거, 뭐 단 거,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 인스턴트 식품이나 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성분을 먹게 되면은 피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연식이면서 맑은 음식, 생선, 야채, 과일 등과 같은 이런 걸 먹어야지 머리의 순환을 맑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그 머리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의외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 주제가 그냥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도 이제 많이 있죠. 어떤 이제 물건을 많이 쓴다든가 아니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직업병적으로 많이 오는 것이 또 관절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뭐 칼질을 많이 한다 하면은 손목이나 이제 팔꿈치에 여기엔 통증이 많이 오게 되고 또 물고 손가락을 가지고 뭘 많이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손에도 많이 그 통증이 오게 되죠. 요즘같이 이제 키보드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또 이제 역시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그 관절에 그 염이 생기게 되는 것은 이제 크게 그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관절에 염증이나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은 이제 어떤 중력이나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서 있을 때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중심 부위에 목이라든가 허리라든가 골반이라든가 무릎, 발목, 발가락 등에는 전부 다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이 가해져서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 있는 것 자체로도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떤 중력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야구를 한다든가 골프를 한다든가 뭐 테니스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어떤 특정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은 아니면 요즘 뭐 현대인들은 모니터를 많이 컴퓨터 키보드를 많이 두드린다든가 또 마우스를 많이 쓰는 경우에 관련된 관절의 통증이 많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그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중력이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관절염이 생기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아주 그 골치 아픈 병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이제 대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어떤 특정 부위의 관절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전신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프게 되는데 어떤 환자의 어떤 그 습성이나 어떤 좀 많이 쓰는 부분에 이것이 오게 됩니다. 이것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어떤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오는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관절염이죠. 이것도 통풍이라는 그런 관절염도 역시 그 순환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 어떤 혈액순환적인 면 그리고 특히 이제 단백질하고 관련돼서 오는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관절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이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하는 것은 이제 관절의 염증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그 혈액적인 검사도 있겠고요. 그런 것도 바탕이 되고 여기에 이제 한의학적으로 관찰을 한다면은 이 적외선 체열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통증 부위가 어느 부위에 있는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외선 촬영을 하면은 일단 관절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열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관절 부위에 빨갛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많이 써서 염증이 있으면은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마다 이제 열이 나고 또 이제 팔꿈치라든가 이제 어떤 특정 관절, 그리고 발가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무릎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이제 관절에 염증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게 오는 경우에 이제 관절염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다고 해가지고 다 열이 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만일 이제 부어 있거나 수분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위가 오히려 차게 나타나면서 아픈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가 많이 모자라고 냉증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손이 차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이제 디스크하고 관련이 됐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은 온도가 떨어지는 쪽으로 이쪽으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픈 부위가 이제 열이 많이 나는 경우는 이제 관절의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이것이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쪽에 오는 경우에는 이제 수분이 많다든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냉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신경이 눌려서 오는 통증인 경우에는 온도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진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그 엑스레이도 좀 참조를 해야 되죠.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만약 이제 그 부근에 이제 깨끗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부위에 이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가시처럼 막 자라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간격이 좁아져 연골이 닳는다든가 해서 관절이 좁아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석회화가 돼가지고 이게 석회 같이 이제 쌓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관절염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류마티스라든가 전신적인 이런 증세가 올 때 보면은 관절의 그 문제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에 문제가 없이도 통증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척추, 경추나 흉추, 요추 부분에 어떤 그 퇴행성 변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변형이 많이 일어난 경우에 통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꼭 부분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관절염 중에서 난치병,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일단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찾아본 결과 이제 면역 기능하고 관련이 있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은 면역과 관련된 그 검사에서 많이 양성적인 그런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제 약간 부어오르죠. 부어오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이 빳빳해가지고 그냥 굽히지 못하다가 계속 움직이면은 그때 가서 서서히 풀리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이제 이것이 이제 특정한 곳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몸을 다 돌아다닌다는 거. 손가락 아프고 무릎 아프고 발가락 아프고 이렇게 그 온몸을 좀 돌아다니면서 아픈 것이 특징이고요. 또 이제 류마티스는 이제 어떤 운동에 의해서 오는 경우는 그냥 특정 많이 쓰는 관절만 아픈데 이것은 이제 전신에 오고 대칭적으로 양쪽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류마티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을 보면은 이제 피하고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가 맑은 피에는 이런 류마티스 증세가 없는데 술 많이 먹고 기름기 많이 먹고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과 같이 피가 탁하고 걸쭉하고 그런 경우에 이런 게 좀 많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한의학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어혈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가 탁하지 않고 뭔가 노폐물이 많고 하면은 어떤
중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순환이 많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류마티스 중에 하나 또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어떤 감정적인 거, 분노라든가 뭐 또 화가 있는 경우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또 이제 그 특정 부위에 아픈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를 맑게 하는 거,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인스턴트나 고지혈증, 뭐 기름기 많은 거, 피가 탁해지는 것은 좀 피하시고 맑은 음식을 먹고 자연식 위주로 먹는 것이 이제 류마티스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마음의 안정을 하는 거, 이것도 류마티스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보면은 이제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역결풍이라는 그런 이름을 많이 씁니다. 많이 돌아다니고 전신에 퍼져 있고 그런 증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류마티스균은 또 꼭 관절에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다 갑니다. 그래서 심장에 류마티스로 인해 열이 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온몸에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류마티스는 전신에 많이 오는 거고요. 이제 일단 그 중력이나 압력이 많이 되는 거. 이렇게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있죠. 이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관절에 이제 테니스를 칠 때는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요 관절의 바깥쪽 외상가에 이제 통증이 많이 오게 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테니스를 하게 되면은 이쪽 근육 특정 부위의 관절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손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의 근육에 이제 그 힘이 많이 가게 됩니다. 손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 그런 자세를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하게 되면 이쪽 바깥으로 통증이 오는 것이 이제 테니스 엘보죠.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뭐 빨래를 많이 한다든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팔을 계속 쓴다든가 뭐 물건을 많이 쓸 때 계속 그쪽 관절에 통증이 오게 돼도 테니스 엘보와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일단 이 강하게 이게 외쪽으로 많이 오는 거고요. 골프스 엘보는 이제 골퍼들이 이제 이렇게 튀는데 이쪽 안쪽 근육에 그러니까 팔꿈치의 안쪽에 이렇게 계속 팔을 많이 쓴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 팔의 내부에 이제 내측 상과에 이제 그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골퍼의 엘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골프를 많이 치는 경우, 아니면 팔을 많이 이렇게 좀 굽히는 경우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이 오게 되는 것은 이제 뭔가 이제 계속적으로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한 예로 보면은 이제 이걸 관절을 이제 계속 뭔가 비비게 되면은 열이 나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관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비비거나 이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 또 이제 그게 염증으로 되면서 관절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해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요 손바닥 안쪽이 아픈 거죠. 요것을 많이 오게 되는 경우, 이제 키보드를 많이 두드리는 경우에, 이제 이 손바닥을 이제 그 키보드 바로 아래에 딱 대고 계속 치다 보면 이게 압력이 생기죠.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손바닥이 있는데 손바닥 아래쪽으로 신경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거기 인대가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대가 덮여 있는데 만일 이제 계속 눌리게 되면은 여기 인대가 더 압력이 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 손 전체가 좀 계속적으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손바닥에 많이 생기는 그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쪽에 뭐 벌침을 놓는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이제 거기를 침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근대를 좀 긴장을 풀어주어야지 좀 치료가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력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제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 관절염이 오래되다 보면 이게 퇴행성 변화까지도 가게 됩니다.
이제 퇴행성 그 관절 질환이 많이 오게 되죠. 이런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그 관절을 많이 써가지고 그 관절염이 잠깐 있다 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바로 염증이 없어지면서 개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 보면은 이제 일을 많이 한 분들 보면, 아니면 농사를 많이 지은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이제 마디마디가 굉장히 굵으면서 이제 많이 부어오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많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손가락 마디마디 붉은 외에도 이제 무릎도 보면은 날씬해야 되는데, 이게 무릎이 이렇게 됐다가 그냥 크게 이렇게 커진 경우, 이런 경우 보면은 거의 그 뭐 무릎에 퇴행성 변화가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가락에도 많이 오게 되고요. 손가락에도 이제 많이 쓰면 많이 오게 됩니다. 또 많이 오는 부위가 바로 이제 경추라든가 요추. 이 부분에도 이제 자세가 이게 나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이제 허리 척추가 경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척추뼈를 중심으로 뼈가 자라나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무거운 거, 젊었을 때 무거운 걸 많이 든다던가, 아니면 그 일을 많이 한다던가, 뭐 운동을 할 때 역도와 같이 이런 걸 무거운 걸 많이 듣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허리 요추 주위로 이제 이거 퇴행성 변화가 와서 뼈가 자라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퇴행성 척추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 퇴행성 척추의 특징은 이제 한번 생기면은 잘 안 없어진다는 거죠. 계속 더 진행이 된다든가 더 악화가 되는 경우로 많이 나오고, 다시 이게 그 뼈가 이제 자라난 것이 다시 없어지는 것은 힘든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충격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침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약간 잘라내는 그런 치료법도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퇴행성 질환, 이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냥 과도하게 자기 체력 이상으로 많이 쓰는 경우, 또 이제 과도한 그 성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뼈가 약해짐으로써 또한 이런 그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제 뼈가 골다공증이라든가 퇴행성 변화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뼈를 보호해주는 그런 한약재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 통증, 관절의 통증 중에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그 통풍이 있죠. 통풍. 예. 풍인데 이거는 통증이 심한 풍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것은 이제 그 단백질성을 많이 먹는 경우에 이것이 퓨린 대사가 돼가지고 이것이 퓨린 대사가 잘 돼야 되는데, 퓨린 대사가 안 되면서 혈중에 그 요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관절에 쌓이게 되면 관절에 통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심장이나 신장 같은 그런 그 혈관계통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풍은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콩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경우에 이 그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이 노폐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요산 성분이 잘 배설이 되면은 괜찮은데 배설이 안 되고 우리 몸에 혈관에 쌓이다가 이것이 다시 이제 그 관절에 쌓이게 되면은 이제 통풍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풍하면 가장 그 뛰어난 것이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엄기발가락에 퉁퉁 부어오르면서 이제 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을 본다면은 이제 통풍이 오는 경우에 이제 이 엄지발가락의 바깥쪽에 이쪽에 이제 많이 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발을 내서 오는 것 중에 하나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발바닥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 이제 족저근막염입니다.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그 무리하게 그냥 발을 많이 쓴다든가, 많이 걷는다든가, 또 이제 맨발로 많이 걷는 경우에 이제 요 발 뒤꿈치에서 이제 발가락 쪽으로 강한 인대가 있는데, 이 아킬레스건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제 힘이 계속 압력이 되게 되면 이제 여기에 통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 강한 그 인대인데 한번 손상이 되면은 상당히 오래 가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통풍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이 통풍이 오게 되는 것은 단백질 성분을 많이 먹고 또 술도 많이 먹고 이제
고열량의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피를 맑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본다면 이런 그 관절염 질환은 이제 바람하고 습기하고 또 풍습이 제일 많아서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습기가 많이 참 뭔가 아프면서 이제 뻐걱뻐걱하고 좀 습기가 비가 올 것 같으면 관절에 통증이 오는 것 같이 이런 그 습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게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그러니까 찬 기온하고 이제 비바람을 많이 쐬거나 이제 습기에 많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우리 몸에서 물을 많이 먹는다든가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가 해서 몸에 습이 많아지는 비만해지는 경우에 그 수분이 많고 부종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도 똑같은 그런 관절염의 증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습하고 이제 한방에서는 습이 많아지면 이게 담이 되고 담이 많아지면 이게 열로 변하게 됩니다. 그 열로 변하면 이게 염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한방에서는 이제 이 간은 혈액을 주관하고 또 근육을 주관합니다. 또 신장은 뼈를 주관하기 때문에 근육이나 인대 이것이 약해지는 건 간하고 신장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신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좀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절에 오는 것은 외부 압력에 의해서도 오지만 우리 몸에 어혈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서 통풍이 있고 역절풍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역절풍 요즘 말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과 같은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그 혈액이 탁해서 어혈이 많이 생겨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제 그 통풍을 없애기 위해서는 피를 맑게 해주는 것이 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관절염에서는 이제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하는가, 뭐 침을 놓고 물을 치료하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좀 치료해주는 방법이고요. 또 이제 그 어떤 그 뼈의 변형이 일어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뼈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뼈가 이게 어깨가 이렇게 바르게 돼 있으면은 이제 무릎이나 발목은 중력에 의해서 많이 되고 또 이제 한쪽으로 기울면은 그쪽에 힘이 많이 가는 쪽에 오게 되는데 또 이제 어깨가 틀어지면은 이것이 두 개의 관절이 이게 서로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어깨가 이렇게 되는데 어깨가 위에 것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밑에 것은 반대로 이쪽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옆에 것은 또 이쪽으로 가. 이게 서로 상호 보상작용을 하면서 이것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만약 이게 계속되고 이쪽으로 계속 하다 보면 여기에 마찰이 생기면서 통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몸이 틀어지는 경우 어깨가 불균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계속적인 상호 보상작용에 의해 가지고 특정 부위의 관절에 염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나 요추도 바르게 해주는 경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 이제 류마티스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런 그 척추를 바르게 해줌으로써 이게 이제 그런 난치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척추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통풍, 류마티스나 어떤 관절에 가장 많이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벌침요법입니다. 이 벌침은 봉독요법으로서 이 봉독의 효능이 이제 소염작용이 있고 이제 진통작용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제 그 류마티스나 관절염에 많은 효과를 본다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대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보강해주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보강해주는 것이 이제 매선요법이 있습니다. 이 매선요법은 요즘 한방성형에서 뭐 주름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그 한방적인 성형을 하는데 많이 쓰는 건데 이것을 인대나 그 관절 부위의 그 혈자리에 응용을 하게 되면은 인대를 강화하면서 관절의 통증을 없애는 그런 요법을 많이 쓰고요. 또 이제 침도요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팀이 이제 팀과 같은데 끝이 드라이버처럼 일자로 되면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라주고 벌려주는데 이제 관절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쪽이 관절 부위 이 부분에 인대나 근육이 유착이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유연해야 되는데 딱 달라붙는 경우에 통증이 계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킨도를 이용해서 그걸 잘라주게 되면은 이제 통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적으로 한약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체질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체질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이제 각 체질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급성계는 이제 소염을 시켜주고 또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안정화가 되면은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만일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뼈를 보호해주는, 뼈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한약제를 쓰면은 이제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체질적으로 관리한다면은 이제 소양인들은 화와열이 많고 이제 진액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통증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음을 해주고 진액을 보충해줘야 되고요. 태음인은 이제 기혈순환이 안 되고 습담이 많아서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기혈 순환을 도와줘 살을 빼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치료하는 방법이고 소음인들은 몸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양기가 부족해서 오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해주면서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태양인은 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를 내려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드리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오늘 우리 관절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운동요법으로서는 생활요법으로서는 이제 중력을 이 관절에 이제 중력에 의해서 오는 경우에는 이제 살을 많이 뺀다든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든가 하여튼 무거운 걸 들지 않음으로써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중력을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이제 팔이나 이런 데는 바른 자세를 함으로써 이제 많이 바른 자세를 하고 또 한쪽은 많이 쓴다면은 마우스를 많이 써서 관절이나 어깨가 아프다면은 반대쪽을 써서 하는 것이 좋으시고요. 또 이제 기혈순환이 안 되는 경우 류마티스나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맑은 걸 먹으셔야겠죠. 술, 기름기, 육류, 튀긴 거, 그리고 고지혈성, 고콜레스테롤성, 그리고 이제 요즘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아니면 트랜스지방이 많은 성분을 먹게 되면 이게 류마티스하고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풍인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성분이나 술을 좀 적게 먹음으로써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그리고 순환 대사가 안 돼서 오는 관절염, 그리고 이제 통풍,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